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 분석, 캔슬림을 찾아서 찐성장주를 찾는 52주 신고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관 프로께서 발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TCK 하고 나서 그때 하는 김에 그냥 하나 머티리얼즈도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할 자료가 하나 머티리얼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 하나 머티리얼즈도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TCK가 나아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나아요? 벌써부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알려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일단 결론 알고 들으려고. 결론은 변동성이 더 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전 하나 머티리얼즈.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이고 좀 확실하게 나는 좀 탄탄하게 오래 가고 싶다. 그럼 전 TCK.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 또 불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약간 모멘트 투자에 적합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차트 여기 가져오신 것만 보더라도 올해 1월 달에 52주 신고가가 났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역사적인 고점은 66,800원을 기록했던 22년 5월 달이다, 그죠? 예. 22년도면 장이 그때 페드가 금리 올리면서 예. 좀 안 좋았었는데 예. 그때 신고가가 났었네요. 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랬다가 박살났다가 66,000원 같은 주가가 30,000원이 깨졌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왔냐면 보니까 57,000원까지 예, 기록하고 지금 10% 정도 빠져 있는데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가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업은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지지난주 2주 전 TCK에 이어서 TCK의 가장 큰 경쟁 대상 하나 머티리얼즈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에 설립을 하였고요. 이 기업 또한 나중에 더 설명을 더 하겠지만 건조 식각 장비,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식작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둘 다 제조하고 그 링뿐만 아니라 이제 일렉트로드라는 이제 웨이퍼를 고정시켜주는 부품 또한 많이 팝니다. 그리고 저번 주 TCK와 아주 유사하게 일관 생성 공정을 구축하여서 보시다시피 여기 ROE를 보시면 ROE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약 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2년까지는 좋았으나 작년 2023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의 이 증가 형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이때 이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이 SiC를 이제 SiC 기존의 TCK의 주력 제품을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생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Constructed and Operated 아산 Plant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후에 말씀드릴 그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산 제2공장입니다. 본사는 이제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공장은 이제 또 아산에 있고, 아산에 이제 제2공장을 짓는데, 그 아산의 제2공장은 제1공장보다 약 1.5배에서 2배 가량의 생산 능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마이크론과 도쿄 일렉트론 일리미티드, 보통 테일이라 부르는데요. 테일이 사실상 하나 머티리얼즈의 주 고객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및 이제 디지털 제품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하나 마이크론의 계열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님은 이제 오경석 님이시고요. 이분은 삼성전자 부사장이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에 이제 최고점 66,600원을 찍고 현재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1,700원이나 현재는 조금 더 빠져서 51,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왜 올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TCK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SIC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패소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이제 그 DS 테크노한테 소송을 하긴 했지만 반대급부로 가장 큰 경쟁자였던 SIC 후발 주자인 하나머티리얼즈에게 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2020년 초까지 하나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다만 이제 2022년 중순부터 그 저희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불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심리가 선반영되어서 이제 이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올해 특히 이제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아주 호황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됨에 따라서 현재 2023년 실제로 2023년 실적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초부터 다시 서서히 오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와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의 수요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주 고객사 텔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나눠드릴 텐데요. 텔 같은 경우 이제 극좋은 시각 장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작년 6월 달쯤에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주 고객사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심리여지 그리고 이제 제 신공장인 아산 2공장의 완공으로 생산 능력 향상이 전망됨으로써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쿄 일렉트로닉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지 몰랐었네. 예. 아까 그리고 이 회사가 결국 또 고객사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회사나 장비 회사에 지분도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쓸 거 뭐 뻔히 아니까 어떻게 보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내가 너네 제품 계속 사용해 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로 들어와 있으면 확실한 고객이 확보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서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여기 대표이사님이 오경석 분이신데 네.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TCK의 사장님도 그 김영희신데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 어차피 이게 최종 고객은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사장으로 임명을 한 게 좀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지 않았나라고 이제 경영진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에 대해서는 아까 더 말씀드렸고 제가 간단하게 저번 주에도 시각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그때 발표를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제조를 하고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반도체 시각공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시각공정은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는 총 8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각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회로를 만들기 전에 그 웨이퍼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시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우터링이고요. 상부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렉트로드와 웨이퍼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주로 SI 링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웨이퍼 표면에 그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반사시키도록 이 부품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 또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이 조금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포커스 링 하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TCK 같은 경우에도 이 하부에 있는 포커스 링을 SIC로 많이 씁니다. 왜 이 하부 링이 중요하냐면은 하부 링이 이제 상부에 있는 거와는 다르게 요즘 그 반도체 시각공정의 트렌드가 고온의 플라즈마를 많이 냅니다. 따라서 이제 부품들도 그 온도가 높은 것에 저항성이 높아야지 이게 더 제조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SR 실리콘만 쓰다가 이제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씀으로써 이게 한 두세 배 더 비싸지만 주기가 약 1.5배 더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장들한테는 SRC 같은 걸 쓰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하에 SRC 링에 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냐, 이 식각공정 세 가지 부품을 다 만듭니다. 다만 이제 TCK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포커스링 SRC 링만을 주로 제조를 하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일렉트로드와 상부 링까지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부 링 같은 경우에는 SRC 링의 매출은 이제 약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실리콘 링과 실리콘 일렉트로드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체 인고트 일괄 생산 시스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이제 자체 인고트를 만듦으로써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재작년에 600 나노미터의 그 인고트 만듦으로써 이제 약 90% 이상을 일괄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원재료를 보급합니다. 따라서 그 원재료를 스스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동종업계와의 비교도 들어갈 텐데요. 그럼으로써 상당히 TCK와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고스로 만든 일렉트로드와 실리콘 링은 또한 이 친구가 이제 비포 마켓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바로 보내지는 않고요. 주 고객사인 텔, 그리고 이제 뭐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램 리서치, 세메스 같은 장비 회사에 주로 보내게 됩니다. 실리콘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약 40%, 실리콘 링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매출은 약 40%와 60%로 이렇게 총 세 가지 부품을 만드는 이 제품은 약 86%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저는 여기 대해서 중점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기타 부품 매출 또한 실리콘 제품에 대한 것으로 이 부품들을 보조하는 그런 장비라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별 매출입니다. 당연히 이제 약 13.8%의 주주 비중을 가지고 있는 도쿄 일렉트로닉 약 70%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쿄 일렉트론 텔뿐만 아니라 세메스와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와 같은 다른 고객사의 이 매출 비중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고객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식각 장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체 및 절연체 식각 장비고, 두 번째는 이제 전도체 식각 장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SI 링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절연체 유도체 식각 장비, 그 다음에 이제 SIC 링이 소모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도체 식각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유전체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텔이 약 54%, 그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가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 이제 전도체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램 리서치가 53%,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가 30%, 이렇게 이제 텔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SIC 링, 사실 SIC 링과 SI 링 둘 다 이 절연체 및 전도체 식각 장비 공식 식각 공정에 쓰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TCK의 주 고객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SIC의 그 링이 소모품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에 반면 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머터리얼즈를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SI 링이 좀 많이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보시면 사실 제가 이거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머터리얼즈와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포 마켓에 해당을 하고요. 애프터 마켓에는 이제 월덱스와 KNJ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TCK는 80% 이상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이제 비포 마켓으로 주로 이제 램 리서치와 이제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에 보내고 있고요. 그에 반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사실상 대부분은 93% 이상은 실리콘 일렉트로드와 실리콘 링을 이제 도쿄 일렉트론과 램 리서치에 보내고 있지만, 도쿄 일렉트론, 세메스, 그 다음에 램 리서치 등등에 보내고 있지만 SIC 포커스 링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주력을 조금 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둘 다 비포 마켓이고요.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의 차이점은 장비사에 공급을 하고 그 장비사가 최종 고객에게 전달을 하냐, 아니면 바로 최종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구조냐. 그리고 보통 비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제대로 된 정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약 20%의 비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CK와 하나마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월덱스와 KNG에 비해서 좀 더 높고요. 반면 이제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최종 고객으로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불황일 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덱스와 KNJ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TCK와 하나마트리얼즈보다 조금 더 좋았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와 내년은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호황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비포마켓에 해당하는 TCK와 하나마트리얼즈가 수혜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입니다. 왼쪽 자료는 이제 QR 리서치라는 그 미국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일단 글로벌 실리콘 일렉트로드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GR, 연평균 성장률은 8.52%입니다. 반면 이제 실리콘 링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500억 원이고요. 10.98%, 약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총 합쳐서 이제 2조 2,5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9년에는 약 3조 5천억 원의 규모가 전망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현재 이제 2022년 기준으로 1,330억 원에서 이제 2029년 약 3천억 원의 규모로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주목해야 되냐? 이게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약 11%이기 때문에 이게 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률이 전망되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도 SiC 포커스 링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매출도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2년 한국의 이제 실리콘 일렉트로이드와 링 매출이 약 4,300억 원이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머티리얼즈는 2,7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약 63%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K 같은 경우에는 SiC 시장에서 약 8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일렉트로드와 이제 실리콘 링 같은 경우에 6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두 기업 모두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대. 예. 그 분야에 있어서 그게 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나 보다, 그죠? 예. 이게 확실히 동종업계 대비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기술이 좋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나 회사의 구조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괄 생산 시스템과 그 다음에 나름 높은 기술력을 갖춰서 마진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 업체와 마찬가지로 좀 수주가 적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나 이익률이 다른 때보다 좀 낮았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비포마켓에 해당되는 TCK와 하나머티리얼즈는 호황 때 조금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 제가 모멘텀 세 가지를 크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사실 텔의 신규 극저온 장비입니다. 이게 제가 빨간 글씨체로 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규 극저온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시각 장비에서 플라즈마가 고온으로 변함에 따라 트렌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온에 더 적응이 잘 되는 기존에 있던 실리콘 링에서 탄소를 넣음으로써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는 게 트렌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텔이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로, 아니다, 우리는 낮은 온도에서도 더 좋은 기술력으로 너네 반도체들을 내가 생산할 수 있다 해서 지금 2023년 6월에 삼성전자에 이제 테스트를 맡겼고요. 제가 기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텔의 신규 극저온 옥사이드 유전체 시각 장비는 2025년에 이제 V10 랜드가 400단에 이제 이 자료를, 밑에 자료를 또 보시게 되시면 2023년 현재 아마 V8 랜드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에 V10에서 400단의 이제 메모리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주요 업체별 랜드 예상 로드맵인데요. 여기서 이제 텔의 신규 극저온 옥사이드 유전체 시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는 더 빠르면서
고를 요구하지 않는 상당히 훌륭한 기술력의 장비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예측되는 그 시기에 약 400단 이상의 V10 낸드 생산에 쓰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나노미터까지 뚫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부품보다 더 쉽고 빠르게 400단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텔이 하나머티리얼즈의 약 13.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70% 이상의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일렉트로드 및 링의 매출 또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 공장의 가동률이 2023년 특히 4분기까지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왔었다가 점차 올라갈 전망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료는 이제 낸드 가동률 추이 및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호황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점차 이제 나아질 전망이고 주 고객사인 텔이 아주 좋은 장비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아산 제2공장까지도 만들어서 기존 캐파 대비 약 1.5배에서 2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하나머티리얼즈는 올해 및 내년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측이 되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와 TCK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PR 컴패리즌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TCK와 다르게 상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률과 ROE 또한 타 기업에 비해서 높은데요. 물론 이제 SiC 포커스 링 자체가 조금 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TCK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머티리얼즈가 그럼 주가가 더 올라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공장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미래 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TCK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3년 오른쪽 자료 기준으로 약 6.34%인데요. 그에 반면 하나머티리얼즈는 부채 비율이 약 67.93%입니다. 이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아산 제2공장 약 1,250억 원을 투입한 이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좀 높은데요. 이 부채 비율이 물론 이제 웬만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것이 좋다. 부채가 낮으니까 상당히 유동적이고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채 비율이 좀 있는데 이건 우리는 공장을 만든다.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를 키울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 수 없겠지만 확실히 이제 일본의 자회사인 TCK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신공장을 아예 안 짓거나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은 없었고 이제 특허 소송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공장도 지을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현재 정말 구체적으로 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기한 점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의 이 자산이 공장을 만듦으로써 TCK를 좀 더 이제 좀 많이 크게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총계 자료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산 제2공장 신공장 건설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와 TCK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의 자료입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피를 넣었는데요. 이 코스피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좀 기업 분석과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으나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좀 좋은 기업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모멘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서 코스피 지수를 넣었고요. 보시다시피 하나머티리얼즈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약 489%, 그 다음에 이제 TCK 같은 경우에 약 183.9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초부터 계산한 추이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 TCK와 하나머티리얼즈는 경쟁사라는 면에서 이게 소송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주가 추이가 좀 상당히 반대되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최종 고객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큰 반도체 회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버티 리얼즈가 그럼 왜 TCK가 더 많이 올랐나라고 물으신다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고객 다변화와 다격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것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TCK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률과 3개년 매출 성장률 CAGR을 적용하였는데요. PE하고 PER 멀티플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본 결과 약 69,802원이 나왔는데요. 출처 자료는 블룸버그 데이터와 FN 가이드입니다. 삼성증권의 목표가 68,000원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밑에 자료들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물론 이런 밸류에이션과 이제 목표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하나머티리얼즈와 TCK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 현재 2023년 4분기 매출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TCK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 안정적이고 다만 경영진이 조금 보수적이다. 그에 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지가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괜찮은 재무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기술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TCK가 과연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소송을 할지 이것도 이제 후에 좀 지켜봐야 할 아주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머티리얼즈가 TCK보다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사실 유튜브 댓글로도 확인을 했고 봤었는데 그 BCNC의 새로운 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조사해본 결과 그 BCNC는 주로 쿼츠라는 그 재료를 이용한 그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B4C 링이라고 그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의 상위 호환인 B4C 링을 현재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카파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이 테스트 결과가 정말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BCNC도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좀 지켜볼 재미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름 튼튼한 재무 구조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라는 모멘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와 TCK 두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기업 분석을 발표한 김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청산 뉴스처럼 거죠. 거침없이 질문할 틈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예. 아주 잘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늘 발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내용 있는 거 발췌해 가지고 발표하는 건지 그게 좀 티가 나는데 확실히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난번 TCK 내용도 보면서 참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기억은 나는데 2주 지나니까 솔직히 TCK가 뭐하는 회사였더라 다 까먹었는데 여기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뭐 요 딱 단어 나오니까 맞다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도 한 수십 번 봐야 돼요. 그죠? 수십 번 봐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마지막 페이지에서 주가 그래프 이걸 보면서 살짝 반성이 됐던 게 처음에는 삼성전자, 하나, 머티리얼, TCK, 하이닉스, 코스피 다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5.2% 올랐다. 그죠? 2018년 1월 이후 5% 올랐고 그 위에 65% 오른 게 이게 삼성전자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하나 머티리얼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490%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 65%.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초록색 하이닉스 148%. 근데 5년 동안에 1, 2, 3, 4, 5, 6년 차 돼 가는데 6년 동안에 150% 올랐다. 150%는 괜찮은데 삼성전자 65%는 이거 좀 부진한 수익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최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우리 전략을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지 말고 예. 이 반도체 중소형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균형을 맞춰야 되겠고 이제 저는 수익률보다도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어떤 비중을 넣느냐가 중요한데 514% 뭐 489% 상당히 우수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기업 규모나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이 534% 갈 때까지의 어떤 험난한 구간이 특히 이제 22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 네.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반토막 나는 동안 네.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신 있게 그 의미 있는 비중을 좀 실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그 분명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네.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시총이 커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반박을 하나 해보면 예. 이게 2018년 1월부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고점이 2017년 11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고점이 2018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도 2019년 1월 달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2019년부터 만약에 했었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2019년을 딱 봤더니 이 회사의 저점이 9,990원 10,000원이었네요. 그럼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00원에서 지금 얼마라고요? 현재 57,000원. 57,000원. 이거 2019년 기준으로 해도 안 되네. 2018년도에 하이닉스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회사가 고점을 쳤어요. 26,700원으로. 네, 그때 한 6월달 고점 치고 26,000원에서 9,990원. 네, 빠졌으니까 꽤 많이 빠지긴 했는데 한 60% 가까이 빠졌다 그죠?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도 주가 예. 그래도 한 50% 빠졌어요 그때. 그런 거 감안을 해보면 이 좋은 기업을 하나 알았네요. 변동성이 확실히 크긴 커요. 베타가. 예. 네, 삼성전자 제일 작고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이나마이크론, TSK는 됐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장이 반도체가 업턴으로 돌아선다 싶으면 이 하나마이크론을 우리가 좀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옆에 예. 아페타이저 좀 먹듯이 예. 이 하나마이크론을 넣어볼 필요가 있다 싶네요.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바로 또. 삼성전자하고 하나마이크론 했는데요. 정확한 수익률은 삼성전자 164%, 64%, 하나마이크론 한 220%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베타가 크다 그죠? 예. 그리고 어차피 밸류 체인이 똑같다 보니까 또 보면서 하나 힌트를 얻었던 게 이 공장 가동률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2020년 공장 가동률 91, 21년도에 97.5. 예, 그렇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제일 좋았다가 22년 가면서 85, 23년 1Q에 51, 23년 2Q에 44, 3Q에 41, 4Q 40? 예. 그러다가 지금 4Q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예상 실적은 예상치다 그죠? 지금까지는 아직 감산이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다 그죠? 예. 그래서 가동률이 이 회사가 가동률이 97 나왔을 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이 나왔었으니까 가동률이 빵빵하게 나올 때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예상 가동률이 24년도에 65까지 올라오고 25년도가 90%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매출도 보니까 매출 사이즈도 꽤 25년 되면 한 3,600억 네, 까지 하고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1,000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1,000억에 이런 회사는 좀 시클리컬하니까 PR을 고점에서 또 PR을 곱해줄 수는 없는데 그죠? 그렇죠. 아까 이 PBR 멀티플 예, 사실 이거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업종 PER 여기서 이제 하는 그 반도체 업종 PER가 제가 그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한 그 PER의 절반 나누기 1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방식이 상당히 이제 정확하지 못한 방법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구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은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 현금 모형으로 계산하는 DCF 그거 아는데 막상 이거 기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과거의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았다가 2023년에 약간 고꾸라졌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ER 보고 하는 게 아니라 PBR 보고 하는 거니까. 예, PBR. 그래서 이 회사의 PBR 고점이 언제였나 봤더니 4.6배 정도 22년 고점 쳤을 때 그죠? 예, 4.6배 이 PBR 밴드 최상단이 4.6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2.9배인가요? PBR. 네, 그렇습니다. 예, 2.9배고 약 3배라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회사의 PBR이 빨간색 선인 한 3.7배 요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예. 이 업황이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를 그냥 아예 PBR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PBR로 3.7에서 거의 저기 4배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4배 간다고 보면 지금 2.9니까 30%? 아직 한 30% 예. 조금 업사이드 룸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를 하자면 네. 제가 이 주가 추이를 본 결과 이 반도체의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그 호황이다 하면 보통 다 오고 불황이다 하면 내려가잖아요. 네. 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만 판단했을 때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와 TCK도 이제 2023년 안 좋다라는 게 2022년부터 떨어졌습니다. 2023년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2023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반영이 된 걸 수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기업의 그 재무 구조랑 그 성장성이 더 튼튼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하루에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실제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주간 수익률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이거 제 발표만 듣고 이제 좋은 기업이다 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냉철하게 본인이 좀 장기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할 자신이 있는지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까지도 아주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하나마테리얼이나 지난번에 TCK 그게 고객사 세계적인 기업이 지분 참여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우리 김민관 프로처럼 대학생분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검증이 된 회사부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종목 선정을 잘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 작년에 2차전지 한참 갈 때 또 폐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로 예. 앞으로 그럴 거야 이랬지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기겠어요. 그죠? 너무 이렇게 신성장주에 대한 접근보다도 이렇게 검증이 돼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를 공부를 해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서밀님을 찾아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전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리 대학생 주식 동아리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채슬리 와서 내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발표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저희 회사 채슬리 대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